2011년 한 신경과학자의 학회 발표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제목은 오르가즘 순간의 뇌 전체 활성화 지도. 학술 논문에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다면 클릭 안 할 수가 없는 제목이죠. 이 과학자는 실제로 사람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의 뇌를 스캔해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르가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을 꽤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참 유익한 점이 많았는데요. 과학을 넘어서서 아마 실생활에서도 아주 쓸모있을 거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르가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뇌 어딘가에 쾌락 버튼이 있고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그게 딱 켜진다. 그리고 그 쾌락 버튼과 연결된 특정 신체 부위가 있다. 그곳이 바로 성감대이다. 심플하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르가즘은 쾌감 활성화이다. 실제로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의학을 연구해온 미국 러커스 대학 신경과학자 베리 코미사룩은 사람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순간에 실시간으로 뇌를 스캔해보기로 합니다. 피험자는 23세부터 56세까지 건강한 여성 11명, fMRI 기계 안에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자극을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뇌를 실시간으로 촬영했는데요. 결과는 예상과 약간 달랐습니다. 쾌락 중추 위주로 켜져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활성화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무려 30개 이상의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감각 피질, 운동 피질, 변연계, 전전두엽, 손에까지 전부 다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는 평상시에는 거의 볼 수 없는 패턴이었죠. 뇌는 원래 에너지 효율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켜집니다. 평소에 뇌 능력의 10%만 사용한다는 오해도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위가 다르니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뇌 전체를 풀 활성화시킬 일이 거의 없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제하는 역할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런데요, 오르가즘 순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전두엽의 통제가 풀리면서 뇌 전체가 동시에 풀가동된다는 것입니다. 쾌락 영역뿐만이 아닌 심지어 통증 영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했죠. 이상하죠? 오르가즘은 분명 쾌락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증 신호라니요? 코미사룩의 실험에서 확인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뇌 입장에서 오르가즘은 단순 기분 좋음 신호가 아닙니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뇌 전체가 풀가동되며 자율신경계가 폭주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고 통제감이 사라지는 느낌. 느껴본 사람은 모두들 잊지 못하는 바로 그 감각이죠. 오르가즘이 촉발되는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 하나를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번 실험도 역시나 성의학의 권위자 코미사룩의 실험입니다. 이번엔 피험자들이 약간 달랐는데요. 바로 척수 손상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반신 감각이 거의 없고 성기 자극을 해도 감각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놀라운 건 실험 결과 이 환자들에게서도 오르가즘이 발생했습니다. 성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더니 fMRI를 통해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르가즘을 느낀 후 그 느낌을 묘사한 내용 또한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코미사룩도 놀랐고 당사자들도 놀랐죠. 왜냐하면 부상 이후에 성생활은 끝났고 오르가즘 또한 당연히 다신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얼핏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미주신경에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은 호흡, 심장박동, 장의 움직임 같은 몸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신경이죠. 불안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긴장하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 그게 전부 미주신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데 성공했던 환자들은 척수 손상이 있어도 미주신경은 살아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이 성기의 자극을 감지하여 척수를 우회해서 직접 뇌로 신호를 보낸 거죠. 일반적인 생식기 자극으로부터 오는 촉각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스스로 오르가즘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척수를 통한 일반적인 촉각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기를 자극하는 촉각을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뇌가 오르가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건 트리거일 뿐이다. 오르가즘은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날의 신경과학계 주류 의견은 이처럼 자극과 오르가즘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꽤 중요한 것들이 설명되죠. 첫 번째, 오르가즘은 신체나 테크닉보다는 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척수가 없어도 오르가즘이 왔습니다. 뇌가 신호를 해석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말은 자극의 색이나 부위보다 뇌가 그 순간 어떤 상태냐가 훨씬 더 큰 변수라는 뜻이겠죠. 앞서 봤듯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려면 전두엽이 통제를 놓아야 합니다. 억제가 풀려야 뇌가 풀가동되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언제 가장 강하게 작동하냐면 생각이 많을 때, 불안할 때, 상대를 의식할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뇌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풀가동되기가 힘든 거죠. 반대로 테크닉이 서툴러도 완전히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오르가즘에 훨씬 쉽게 도달합니다. 집중 상태, 감정 상태, 안전하다는 느낌, 신뢰,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이 자극보다 훨씬 더 큰 변수입니다. 오르가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오르가즘은 학습됩니다. 뇌가 신호를 해석해서 만드는 현상이라는 건 그 해석 패턴이 훈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뇌는 어떤 신호가 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점점 정교하게 학습합니다.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포츠나 언어를 배우는 것과도 같은 메커니즘이죠.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는데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타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뇌가 물리적인 신경 회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르가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면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르가즘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죠. 만약 본인이나 파트너가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뇌가 아직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학습은 됐는데 뇌가 이완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 단순 과학적 호기심을 푸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지식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채널의 정체성이 바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보세요. 근데 영상을 끝내기 전에 질문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뇌가 오르가즘을 만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성욕의 목적이 바로 그 오르가즘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자들은 오르가즘 그 자체가 바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믿었는데요. 한 실험이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 바로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